자, 이번엔 검찰로 좀 시선을 옮겨보죠. 윤석열 정부의 새 검찰 진용이 모두 꾸려졌죠. 새로운 검찰 인사와 함께 검찰 조직 개편도 있었는데 주목할 여러 사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 수사 담당 공공수사부, 반부패 수사부 검사들이 대부분 바뀌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약화된 직접 수사 기능이 사실상 다시 강화됐습니다. 대기업 수사 담당인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가 또 의외로 규모가 축소됐네요. 자, 먼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정부가 관보를 통해서 공포 시행했습니다. 검찰 내 모든 형사부에서 인지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또 형사부, 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 부서를 다시 전문수사부서로 개편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다시 직접적으로 칼자루를 수사 칼날을 쥐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거는 검수완박에 대비해서 좀 선수를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뭐 이제 수사권 조정의 선수 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집권 이전부터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그런 조정을 원점으로 누린 일입니다. 그럼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거의 그 의지군요. 뭐 그러니까 지금 언급이 나온 것처럼 네. 뭐 인지수사나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되고 예. 사실은 지금 최근에 문제된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6대 주요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예 네.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아까 저긴 나오지 않았는데 반부패부를 해체해서 네네. 강력범죄수사부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이른바 네. 강력부를 부활시키는 건데 이게 그 특수부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그리고 그 검찰이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네. 그런 특수부 수사의 문제점들 때문에 네. 그 특수부 수사를 줄이면서 반부패부라는 부서가 생겼는데 반부패부에서 특수부의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이제 강력부거든요. 강력부를 부활시킨다는 것 자체가 반부패부가 등장하기 이전 시기로 검찰을 되돌린다는 얘기로 볼 수 있어서 검찰이 단순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검찰개혁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검찰이 다시 모든 걸 다 지휘하는 쪽으로 실제로는 실무 구조를 바꿔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공정거래조사부는 왜 축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 수사에 뭐 힘을 빼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일단은 사실 그 공정거래조사부가 그 기업에 관련된 범죄들을 수사하는 부서인데요. 네. 올해 3월에 문재인 정부 말미에 이제 15명까지 인원이 보강이 되었다가 네. 지금 이번에 이제 7명으로 좀 축소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검찰의 수사권, 그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이제 올해 9월 정도부터는 더 축소가 됩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 더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전 정권 하에서 밝히지 못했던 사건들, 예를 들면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지요, 네. 뭐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지금 이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을 보강시키면서 지금 금융조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거래부에 대해서는 인원이 좀 반으로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따른 인력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검사들의 줄 사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윤석열 사단 중용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이후로 이른바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 검사도 적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뭐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하나로 똘똘 뭉쳤다가 다시 갈라지고 양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이 네. 또 작지 않은 조직이고 그리고 그 내부의 모든 검사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서 내는 조직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도 뭐 이른바 이제 뭐 특수부 뭐 특수검사들이 전문화를 하는 분들도 있고 공안 전문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일반 형사를 주로 하는 검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일반 형사 사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민생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의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만
초점이 맞췄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검찰의 인사나 아니면 조직 개편들을 보면 형사부 쪽에 좀 더 초점을 주는, 그러니까 민생범죄나 이쪽을 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식으로 그렇게 네.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형사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수부 라인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고 가까운 검찰 라인하고는 약간 이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별개로 어쨌든 형사부는 형사부 쪽 일만 계속하고 특수부 쪽으로 넘어가는 일은 서로 교류 같은 게 조직 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특수범죄들, 특수수사를 했던 특수검사들이 대폭 이제 다시 그 요직에 오르고, 그리고 특수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루어왔던 형사부에 대한 그런 무기중심 옮겨왔던 것들이 다시 이제 박탈이 되고, 이런 조정들이 검찰 내 조직 내에서 뭐 불만이나 아니면 조직 개편에 대한 그런 뭐 결국 사표 내고 나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검찰이 대대적으로 인사, 조직 개편을 하는데 검찰총장은 아직 공석이란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워낙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그 검찰은 그 기수 문화가 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시험으로 치면 연수원 23기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27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검사장급에서 이제 검찰총장을 보통 물색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대검 차장 맡고 있는 이원석 검사 같은 경우가 27기고요. 한동훈 검사장하고 같죠. 그리고 법무부 차관 맡고 있는 인호공 차관이 26기고요. 그리고 서울고검장을 맡고 있는 김우곤 검사장 같은 경우가 25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과 이 지금 검찰 지휘부를 봤을 때 그 가운데에 있는 기수의 적임자를 찾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게 현실적인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례적으로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꼬인 거죠. 그렇죠. 기수가 살짝 이제 좀 꼬인 부분이 하나가 네. 있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지금 검찰 인사를 고검장, 지금 지검장 그리고 부장검사급까지도 지금 검찰총장이 없이 지금 임명을 지금 보직을 했단 말입니다. 인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총장은 수사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검찰의 주요 지휘부들이 다 지금 세팅이 된 상황 속에서 네. 지금 검찰총장으로 선뜻 오기가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것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수완박 때문에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지금 상당히 지금 4개월로 지금 시간이 단축되어 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수사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검찰총장으로 많은 분들이 좀 고사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신속하게 임명을 해서 즉 검찰 조직의 좀 안정화가 좀 시급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뭐 정부 인사에 검찰 비중이 커지고 다시 검찰에 여러 힘을 쥐어주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 글쎄요.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흐름 바라보고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주장, 매우 동의 46.5, 다소 동의 14.5,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가 이제 61%죠. 동의하지 않음이 35.2, 다소 동의 못함 18, 전혀 동의 못함 17, 모르겠다 3.9인데요. 글쎄요, 뭐 이렇게 보면 국민의 61%는 검찰 공화국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대로라면요. 자, 김 변호사님, 이게 정말 국민들의 시각이라면 예사롭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심각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원래 검찰 출신이 맞는 것이 맞지 않았던 직역까지 네.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운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검찰 출신 채워주는 검찰 출신도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도를 했는데 다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네. 주로 지금 임명된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히 검찰로 다 채워져 있고요. 네. 뭐 인사기획, 인사비서관, 총무, 부속실까지 다 지금 검찰 출신들로 지금 채워져 있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도 연수원 동기라면서요. 예, 뭐 그런 얘기가 네.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법제처, 보훈처 같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법제처, 보훈처, 특히 보훈처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 가는 곳은 아니었던 네, 걸로 그렇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검찰 출신의 채워지고, 그것도 단순히 검찰 출신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것이 그 전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가장 인사할 때마다 단골로 비판받았던 것이 코드 인사였거든요. 네. 근데 이건 코드 인사 수준이 아니라
검찰 출신이 모든 직역을 다 명백하게 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코드가 맞는 수준이 아니라 인연 있는 사람들이 앉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인사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보시면 나왔던 것처럼 61%가 국민들이 그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돼 있는데 네. 매우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반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들 눈높이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였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뭐 그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서 이런 의혹들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여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 기조에 대해서 대응하는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그런데 또 여론조사 지지율은 중요한 게 아니다. 상충되는 그런 모순되는 말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좀 검찰 공화국 이제 단순히 이게 정치 공세가 아니라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죠.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또 내로남불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검찰 출신이 많다. 뭐 그것도 뭐 보여지는 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로 찾다. 뭐 이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초기 청와대 그 내각 청와대 구성을 보면 뭐 조국 전 장관 그 민정수석 썼고요. 자신의 법무법인 동기였던 김혜숙 이제 그분도 그 법제처장으로 했고 이제 인사수석으로 썼고요. 뭐 최강욱 의원도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갔던 뭐 법제처도 이완규 처장이 갔지만은 뭐 어차피 변호사로서 간 거기 때문에 뭐 일리가 있고 보훈처 같은 경우는 사실 박민식 의원이 갔는데 그분은 의원 생활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건 있지만 정치인으로 볼 좀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뭐 공정위 같은 경우도 동기가 같지만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20년 이상 봉직했던 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검찰 공화국이라고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인재풀을 좀 널리 써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는 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 여론에도 대통령실도 귀를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고맙습니다.